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님 대신에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주 18 에이브리 샌퍼드의 집 앞에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그 트럭에서는 8만 개 이상의 동전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앞마당에까지 쏟아져 들어왔죠. 차 밖으로 나온 사람은 샌퍼드의 아빠였습니다. 그는 내게 주는 마지막 양육비다 라고 외쳤는데요. 친딸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전으로 일일이 바꿔서 전 부인의 집 마당에 쏟아붓고 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모녀는 이 동전 양육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기사 제목이 동전 8만 개로 양육비를 준 찌질한 아빠였습니다. 정말 찌질한 아빠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동전 8만 개를 받은 모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녀는 잠시 황당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겨우 이제 정신을 수습하고 동전들을 일일이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에 전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딸 샌퍼드는 친아빠가 벌인 행동에 가슴이 좀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동전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날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미국 경찰은 아빠를 입건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동전으로 임금을 줬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동전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로 급여를 주기만 하면 되고 지폐든 동전이든 법에서 따로 정한 방식은 없기 때문에 소위 동전 갑질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인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 경우를 위반하고 동전으로 임금을 준 행위는 근로조건 위반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 해제의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육비를 동전으로 줬을 때 우리나라에서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동전으로 지급한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악의적으로 동전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신의에 반하는 불성실한 의무 이행으로 평가된다면 이 법적으로는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육비와 임금은 사람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의적인 갑질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정성화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양소영 변호사님이 며칠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함께하게 되는데요. 양담소 첫 출연이시잖아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성화 변호사이고요. 저는 공군 군사법원에서 군판사 그리고 방공관제사령부 법무실장을 거치고 법무법인 유한화우에서 금융그룹 변호사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법무법인 청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은 차고 송금과 관련된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은행 업무가 많아지면서 송금 실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2020년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고 송금 반환 청구 건수가 약 51만 건, 반환 청구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최근에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은행 창구에 가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만큼의 실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럼 차고 송금과 관련된 사연 준비됐는데요.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할 일이 있어 직원에게 이체를 해달라고 맡겼는데요. 다음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원은 계좌 이체를 했다는데 거래처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직원이 최근에 거래를 끊었던 다른 거래처로 잘못 입금을 한 겁니다. 대금이 수천만 원 단위라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잘못 송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돈을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요.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되찾아야 할까요? 예전 거래처로 이제 잘못 송금을 한 사례네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상대방 계좌주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차고 송금이 이루어졌으니 이 대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거래했던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차고 송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상대방에게 차고 송금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 거래를 통해서 돈을 이체한 건데 일단 상대방을 알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시라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은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 자체는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돌려달라고 하면 장부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 판례상 자금이 이체가 되면 자금의 소유자는 이체를 받은 계좌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대로 자금의 소유자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단 돈이 입금이 되면 그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그 예전 거래처에서 잘못 송금된 돈인 걸 알면서도 이걸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전 거래처에서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차고 송금이라는 게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형사적으로도 차고 송금임을 알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것을 써버린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의사로 돈을 돌려주고 싶지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와 있는데 내 뜻대로 돈을 다시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선 상대방이 자기가 거래하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이 연체되는 바람에 그 은행이 상대방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흔히들 이제 실무상에서 쓰이는 말로는 네트로 하자. 퉁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네.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로는 이제 강제 집행 그 상대방이 빚을 많이 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계좌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계좌에 대해서 돈을 임의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집행,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좌가 이제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면은 거기서 돈을 내 맘대로 출금 입금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 은행에서 지금 연체된 그 대출 채무랑 이제 상계 처리를 하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돈을 회수해야 되는 은행 입장도 사실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이게 사실은 그 계좌 주인의 실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은행에서 이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상계 자체는 이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채권이 있고 당신도 채권이 있으니 그거를 같이 없애자라는 취지로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너무 심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는 민법상의 권리 남용을 들어서 이걸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은행이 이제 공공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점 등을 기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압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이제 상계권 남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당사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계좌 주인의 돈과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은행의 공공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일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이뤄질 수는 있다라는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떤 법적 조치를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민사조치로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 은행이 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그럼 지금 최근에 차고 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됐어요. 이거는 소송 외적으로도 이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변호사님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차고 송금의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올 7월 6일부터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정도의 차고 송금의 경우에는 대신해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관련 실비를 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차고 송금된 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먼저 돌려주고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된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회수된 돈을 비용을 제하고 돌려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5만 원부터 1천만 원 내의 범위의 차고 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게 될 이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천만 원을 넘는 차고송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소송 등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성화 변호사님과 함께 차고송금에 대한 문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아바의 김미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